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5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1장 총칙에 대해서 배웠고, 2장이 이제 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했었잖아. 거기까지가 2장이에요. 2장이고,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제 3장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3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3장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고, 5장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이고, 6장이 이제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그리고 이제 7장이 보칙,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보장 기본계획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역시 그 운영 원칙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선 여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있죠. 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인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장들이 이제 같이 의논해가지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에요. 누가 주가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가 돼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이제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주요 시책들을, 실시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책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따져볼 일도 발생을 하고 또 조정할 일도 발생을 하잖아. 그렇죠? 심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사회보장위원회.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고,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 소속이냐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알았죠? 국무총리, 총리 소속이라는 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고 하나하나 이제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계속 얘기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알겠죠?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들? 누가 주가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장관, 관계부처, 관계장들과 협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심의 조정이야. 심의 조정. 예, 어떤 결정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누구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주요 시책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심의 조정하기 위한 거야. 알겠죠?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누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 부분 밑에 있는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한번 요것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자, 제일 먼저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 두 번째 두고 교육부 장관, 세 번째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이에요. 알았죠? 예. 이 선배가 이렇게 해줬다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총리 한 명에다가 부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의원은 행정부, 안정부 장관 쭉쭉쭉쭉 많아. 이거 다 여러분들 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기억해도 30명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합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몇 명? 1명. 부위원장은 몇 명? 3명. 그리고 위원은 몇 명? 30명이야. 30명.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임기를 봅니다. 임기. 이 위원들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이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궐위원들은 남은 기간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장관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터지면 금방금방 그만두시잖아.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몇 개월? 어떤 경우는 한 달도 못하고 이제 막 그만두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자주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로부터 2년이 아니라 전임 위원의 임기 중에서 한 6개월마다 하다 그만뒀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임기를 채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거기서 이제 일하는 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로 있겠죠. 이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이다. 재임 기간. 자기가 이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내기 좋잖아. 응? 내기 좋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계획에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 실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어디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뭐 해야 돼? 보고해야 돼.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알겠죠?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가지 시행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무슨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추진 실적. 이거를 어디에다가?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 됐습니다. 기억해두고 3번 봅니다.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네.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조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까지도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부분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뭐한다? 총괄한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하신다? 총괄하신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정리됐으면, 자, 기본 방향. 이건 4장입니다. 4장. 이제 3장 끝나고 4장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오는데,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 부분과
플러스 민간 부분이 소득보장제도 효과가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연계.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민간 부분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역할이 커지잖아. 그래서 정부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해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일을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앞으로의 방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4장은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5장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입니다. 운영 원칙 보는데, 이것도 뭐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것을 암기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다 운영 원칙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은 이런 거구나.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쫙 봐둬도 그냥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자, 사회보장제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부분인데, 그죠? 사회보장제도는 모두에게 적용.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무슨 성이야? 모든 국민에게 다. 선별성이야?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니까 보편성이겠지. 그렇죠? 보편성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요. 사회보장제도는. 두 번째,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무슨 성? 형평성을 유지해야 돼. 뭐와 뭐? 낸 만큼, 비용을 부담 만큼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낸 만큼, 비용을 부담 만큼 급여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 형평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민주성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나갈 때,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립하고 해결해 나갈 때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성? 민주성.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모두 모이잖아. 그렇죠? 모두 모여서 이제 하는데, 뭐 관이라고 해서, 국가라고 해서, 뭐 더 하고, 민간이라고 해서, 뭐 덜 하고, 이런 거 없이 민주적으로 어떻게 한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성입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을 위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야 되겠고, 또 연계성과 전문성을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높여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는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책임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앞에서 했던 건데,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야. 그렇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국가에게 있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야. 알겠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도 참여를 합니다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성. 알겠죠? 자, 요렇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에는 첫 번째,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되는 보편성. 자, 그리고 비용 부담한 만큼 급여 수준을 줘야 된다는 형평성. 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민주성.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계성과 전문성도 높여야 된다.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어디 책임? 국가 책임이고,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나가고요. 자, 2번 봅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새로 만들 거거나, 여기 주체가 빠졌는데, 주체라는 건 여기서는 누구냐면, 중앙행정관청도 될 수가 있고요. 중앙에 있는 관청도 될 수가 있고, 지자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이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부분, 지자체장이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새롭게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추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선 협의를 해.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이거는 같이 연결해서, 2, 3은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해 두세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선 협의를 하고요. 협의를 하고, 근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협의 안 될 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조정한다. 알겠죠?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4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을 참여시키지 않고 이러면 돼안돼? 안 되는 거야. 함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것도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이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 민간이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민간이 참여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외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외울 거 없잖아. 그냥 보편 타당한 얘기들이에요. 알겠죠? 외울 거 몇 가지 있었었잖아. 그런 것들,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보편 타당한 것들입니다. 자, 5번 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이것도 어제 했던 거지. 자, 침해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행정심판을 받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인지 알죠? 저번 시간에 이 선배가 이야기해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원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담 능력이 있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야. 이런 부분은,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야. 자기가 이제 수급을 받아. 돈이 있어. 그러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 부담한 만큼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냈고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면 되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요. 자,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거야. 일부 부담. 비용 부담.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여러분들?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비용 부담.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늘 했던 거.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 책임이야. 그런데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부담 원칙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이렇게 내고 있고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그러한 국민들이잖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들. 이분들은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누구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 여러분들? 중앙정부, 국가 책임. 그죠? 자,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누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자, 그리고 2번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데 누가 틀렸어?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슨 장관이 돼야 돼? 교육부 장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도 틀렸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전임자의 남은 기간. 3번도 틀렸고요. 4번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재임기간이라고 했잖아. 재임기간. 그럼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으로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몇 명? 30명.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의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 국무총리, 총리님. 자, 1번 벌써 나왔네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이제 맞는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 30명 위원 맞고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보 총괄 맞고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고, 이거는 몇 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구조 내용이죠. 그렇죠. 구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자, 22번까지 풀었고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입니다. 운영원칙. 자, 1번 보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적용해야 된다. 무슨 성? 보편성. 그렇죠? 보편성. 자, 2번.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 국가 책임이잖아. 그렇죠? 국가 책임이야.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지. 그렇지? 네,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옳지 않은 것 23번에 몇 번? 여러분들 정답 2번 나왔네. 자,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 이거는 뭐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무슨 성? 민주성.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그죠?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비용 부담한 만큼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형평성.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24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1번,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무슨 주의? 상호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번 맞고요. 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맞죠? 자, 2번 맞고요. 3번,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다. 아니다가 틀렸네. 이다지, 이다. 24번의 정답 3번이고. 4번,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몇 조 내용이야? 7조. 국민의 책임에 관련된 7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용 부담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업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및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자, 니은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계속 이거 나옵니다. 공공부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국가와 지자체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국가만이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 이건 뭐 써줄 필요 없죠. 이제 다 알겠고. 자, 디귿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 이거 공공부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맞고요. 리을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에 니은만 틀리고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2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 5번.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 국무총리.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외우겠죠.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행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다시 한번. 위원장은 국무총리 1명, 부위원장은 2명이 아니라 3명, 위원은 몇 명? 40명이 아니라 30명. 알겠죠? 자,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3번.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이 아니라 임기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 이거는 맞고요. 고용노동부의 사무국은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면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 여기 없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둡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도 틀린 거고요. 5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된다. 맞지요? 자, 그럼 2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5번. 딱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반복되죠. 그렇죠? 거의 반복됩니다. 나왔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 나옵니다.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제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나왔던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선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선배 비밀 노트에 대부분 많이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면은 점수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마쳤고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끝난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론 부분, 법제론 강론 부분, 첫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자신을 가졌으면은 여러분들 하는 이 선배의 바람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면 높은 성적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